이수민은 5살 아이들이 삐뚤빼뚤 그려놓은 그림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 그림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장의 시험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민준. 평소 말이 없고 늘 어딘가 슬퍼 보이는 아이의 그림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가족이나 좋아하는 동물을 그린 것과 달리 민준은 엉망진창으로 부서진 듯한 집 한 채를 그렸다. 그리고 그림 한쪽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5살 아이가 썼다고는 믿기 힘든 또렷한 한글이 적혀 있었다. 도와주세요. 수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준의 그림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 그려진 그 세 글자에는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민준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말랐으며 언제부턴가 얼굴과 팔다리에 작은 멍자국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원래 장난을 치다가 멍이 들기도 하지만 민준의 멍은 어딘가 규칙적이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담임으로서 아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활기 넘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위축되고 눈빛에는 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특히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은 유독 이상했다. 민준아, 집에서 누가 가장 좋아? 라고 물으면 아이는 늘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어색하게 웃어 넘기곤 했다. 수미는 민준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확인했다. 민준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다 최근 어머니 최은미 씨가 박우진 씨와 재혼하면서 새아빠와 살고 있었다. 재혼 가정에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도와주세요라는 글자는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즉시 민준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먼저 어머니 최은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한 끝에 간신히 연결된 건 박우진 씨, 민준의 새아빠였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담임 선생님 이수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준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수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우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기가 느껴졌다. 아, 민준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워낙 얌전한 애라사고 칠 일은 없을 텐데요. 민준이가 오늘 그림 시험지에 도와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수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우진은 싸늘하게 말을 잘랐다. 아이들이 그림에 장난치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민준이는 그냥 장난기가 발동한 겁니다. 저희 집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히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은근한 불쾌감이 실려 있었다. 마치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듯한 경고처럼 들렸다. 수미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보호자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수미는 민준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찢어질 듯 웅크린 집, 어두운 색으로 칠해진 창문, 그리고 그 위에 덧그려진 붉은 점들. 자세히 보니 붉은 점들은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더욱 불길하게 뛰었다. 그녀는 이 그림이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민준은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다음 날, 수미는 민준을 등원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유심히 관찰했다. 민준은 어제보다 더 위축되어 보였고 그의 눈빛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는 종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점심시간, 수미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아, 선생님한테 혹시 할 이야기 없어?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의 작은 손은 인형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수미는 아이를 더 이상 다그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아이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퇴근 후 수미는 민준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척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준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커튼은 늘 쳐져 있었고 창문은 마치 닫힌 눈처럼 집안의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다. 수미는 차를 세우고 민준의 집을 응시했다. 그때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박우진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싸늘하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채 올라타 떠났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수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민준의 집 뒤편에 위치한 낡은 창고가 들어왔다. 창고는 오래되어 보였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창고 옆 수풀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고양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개였다. 작고 검은 털의 잡종견이었다. 녀석은 창고를 맴돌며 낑낑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녀석의 행동이 왠지 모르게 민준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수미는 민준에게 어제 보았던 개에 대해 물었다. 민준아, 어제 선생님이 너희 집 근처에서 예쁜 강아지를 봤는데 혹시 아는 강아지니? 민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선생님, 걔는 별이에요. 우리 별이 민준이 강아지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가 못 키우게 해서 몰래 돌봐주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왜 못 키우게 하니 민준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수미는 은연중에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별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그리고 새아빠 박우진이 강아지를 싫어한다는 사실. 그리고 민준이 왜 그토록 강아지를 숨기려 하는지 수미는 민준에게 별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민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동의했다. 퇴근 후 수민은 민준이 알려준 대로 민준의 집 뒤편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제 보았던 그 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은 수민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녀석의 눈빛은 영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수민은 녀석에게 간식을 주며 별이라고 불러주었다. 별이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아는 듯 수민의 손을 핥았다. 그때 별이가 갑자기 창고 문을 향해 코를 들이밀고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앞발로 문을 긁는 신용을 하며 마치 창고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 수민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민은 별이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낡은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다. 수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의 그림, 박우진의 수상한 태도, 그리고 별이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준이 처한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돕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왠지 모르게 민준의 집 근처에 사는, 그리고 자신과 몇 번 마주쳤던 그 무뚝뚝한 남자가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날카로움과 깊이를 느꼈던 기억이 났다. 그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이수민은 민준의 그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 아이의 멍자국, 그리고 새아빠 박우진의 수상한 태도,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민준의 담임으로서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집 근처에 살던 이름 모를 그 남자를 떠올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어딘가 모르게 풍기던 깊은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수미는 다음 날 퇴근길에 일부러 민준의 집 주변을 서성였다. 예상대로 그 남자는 그의 집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은 여전히 강한 인상을 주었다. 수미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저 실례합니다만. 수민이 말을 건네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깊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다. 저는 이 근처 초록유치원 교사 이수민입니다. 혹시 김민준이라는 아이를 아시나요? 민준이네 집이 바로 저기인데요. 수민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집을 가리켰다. 남자는 민준의 집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김민준 압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곤 했죠. 민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좀 이상합니다. 몸에 멍도 자주 보이고 오늘 그림 시험지에는 도와주세요라고 썼어요. 수민은 민준의 그림에 대해 설명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남자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굳게 담은 입술은 더욱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박우진 씨 집 아이죠? 네, 맞습니다. 민준이 새아빠가 박우진 씨입니다. 혹시 박우진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수민은 그의 태도에서 무언가 아는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강현준입니다. 전직 탐정이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강현준. 그의 이름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다. 수민은 그가 과거 언론에 보도되었던 유명한 미제 사건의 담당 탐정이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용감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결국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우진 씨, 저는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밤늦게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집안에서는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렸죠. 특히 민준이 엄마, 최은미 씨의 목소리가 점점 활기를 일하러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정말요, 저도 민준이 엄마가 예전에는 밝은 분이셨다고 들었는데 최은미 씨는 원래 제 친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박우진과 재혼한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현주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과거 한 사건에서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탐정 일을 그만두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러나 민준의 이야기와 도와주세요라는 글자는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는 민준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고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다고 느꼈다. 민준이의 그림, 제가 직접 보고 싶군요.
현준이 말했다. 수미는 다음 날 유치원에 현준을 초대했다. 현준은 민준의 그림을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그림 속의 부서진 집과 붉은 핏자국, 그리고 도와주세요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가 보내는 명백한 SOS 신호예요. 현준은 수민에게 박우진의 뒤를 캐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생님, 이 일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박우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박우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준은 그의 탐정 경험을 살려 박우진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다. 먼저 박우진의 금융 기록을 조사했다. 현준은 박우진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규모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들과도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은행 계좌는 늘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아버지, 즉 최은미의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박우진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민준이 아버지가 죽은 시점부터 박우진에게 돈이 들어왔다고요. 수민이 경악했다. 네, 그것도 거액이요. 이 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현준은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들은 박우진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박우진이 과거부터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또한 그가 재혼하기 전부터 한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박우진이 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최은미와 재혼했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의 사망으로 민준에게 막대한 유산이 상속되었다는 사실도 현준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민준이 아버지의 사망,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박우진이 민준이 아버지까지 해친 걸까요? 수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박우진의 행적과 그가 얽혀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미는 최은미 씨의 SNS 계정을 찾아보았다. 재혼 전 최은미의 SNS는 밝고 활기 넘치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민준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사진 등. 하지만 박우진과 재혼한 이후 그녀의 SNS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올라오는 사진들도 대부분 무표정한 모습이거나 어딘가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감금된 새처럼 보였다. 그들은 민준의 집 주변을 다시 면밀히 살폈다. 현준은 전문가용 카메라를 이용해 민준의 집을 감시했다. 며칠 밤낮으로 감시한 결과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들을 포착했다. 박우진이 최은미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 민준이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박우진의 거친 폭언이 녹음된 소리까지 증거는 명확했다. 민준과 최은미는 박우진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밤늦게 박우진이 집을 비운 사이 최은미가 몰래 집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제발 민준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이 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통화를 마친 후 집 뒤편의 낡은 창고로 들어가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다. 창고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거야. 현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박우진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창고로 향했다. 낡고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현준은 간단한 도구로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춰가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때 별이가 갑자기 흥분하며 한쪽 구석을 긁기 시작했다. 별이가 가리키는 곳에는 흙으로 덮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파내자 그 안에는 낡은 인형 하나와 함께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녹음기에는 최은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민준아, 엄마는 네가 이 녹음기를 발견하길 바란다. 아빠는 박우진 그 남자에게 살해당했어. 그 남자는 내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널 죽이려 할 거야.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야. 그리고 녹음기에는 박우진이 최은미를 협박하는 소리,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 그리고 민준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최은미가 몰래 녹음한 것이 분명했다. 수민과 현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니.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박우진이라니. 이 모든 것이 한 아이의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아동 학대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현주는 최은미의 목소리에서 과거 그가 구하지 못했던 아이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들을 구해야만 했다. 수민은 민준의 작은 그림 속 도와주세요라는 글자가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들은 이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최은미의 녹음기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 김민철이 박우진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박우진이 최은미와 민준의 생명까지 위협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수민과 강현주는 단순한 아동 학대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자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한 남자의 잔인한 음모였다. 이 녹음기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수민의 손이 떨렸다. 경찰에 넘겨야 해요. 그러나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선생님, 박우진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증거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을 뒤집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최은미 씨와 민준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우진이 우리가 이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현주는 전직 탐정의 경험을 살려 박우진과 그를 둘러싼 조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옛 정보원들을 통해 박우진이 연루된 조직폭력배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 조직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기업형 사채업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살인 청부까지 서슴지 않는 잔인한 집단이었다. 그 조직의 보스는 흑룡파라고 불리는 거대 조직의 두목 김영철이었다. 그리고 박우진은 김영철의 신복 중 한 명이었다. 김영철은 이미 수년 전부터 김민철의 사업을 탐내고 있었고 박우진을 통해 김민철에게 접근하여 그의 재산을 노렸던 것이다. 박우진은 단순한 도박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김영철의 하수인으로 김민철 씨의 재산을 노리고 최은미 씨에게 접근한 겁니다. 현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민은 경악했다. 그럼 민준이 아버지의 사고도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철 씨의 사고는 완벽하게 교통사고로 위장되었지만 현주는 사건 기록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김민철 씨의 차량 블랙박스가 사고 직전 고장 났다는 점, 그리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가
박우진이라는 점 등이었다. 현주는 과거 자신이 실패했던 사건의 기억에 괴로워했다. 그때도 그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아동학대 사건을 맡았지만 결국 아이를 구해내지 못하고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탐정을 그만두었지만 민준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들은 최은미가 녹음기를 창고에 숨긴 이유를 추측했다. 그녀는 박우진의 감시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가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목숨을 걸고 이 녹음기를 숨겼을 것이다. 수미는 민준의 엄마 최은미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우진의 감시가 심해서 최은미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별이가 그들에게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다. 수민과 현준이 민준의 집 주변을 감시하던 중 별이가 평소와 달리 맹렬하게 짖으며 민준의 집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녀석은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화단을 계속해서 앞발로 긁어댔다. 마치 무언가 그곳에 묻혀 있다는 듯이. 현주는 조심스럽게 화단을 파헤쳤다. 그곳에는 낡은 인형과 함께 작은 유리병이 묻혀 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최은미의 필체로 쓰여진 작은 쪽지들이 들어 있었다. 쪽지들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박우진의 폭력과 협박이 날마다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박우진이 김민철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놓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은미는 박우진의 감시를 피해 몰래 이 쪽지들을 작성하여 별이에게 전달했고 별이는 이 쪽지들을 화단에 숨겨왔던 것이다. 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충성스러운 동반자이자 침묵의 증인이었다. 쪽지들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다. 박우진은 민준이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내게 유언장을 조작하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김민철 씨의 죽음은 박우진과 흥룡파의 두목 김영철이 저지른 계획 살인이다. 그들은 김민철 씨의 사업체를 빼앗기 위해 나를 협박했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모든 증거는 내가 숨겨놓은 USB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쪽지에는 USB의 위치를 암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민준이 그린 부서진 집 그림과 비슷했지만 집 뒤편 창고의 내부 구조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특정 벽돌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다. 창고에 또 다른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수민이 외쳤다. 녹음기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더 있었던 거죠. 그들은 즉시 창고로 향했다. 현주는 쪽지에 그려진 그림을 토대로 특정 벽돌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벽돌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검은색 방수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USB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새로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김민철의 사업체와 관련된 불법 서류들, 흥룡파와 박우진의 연루를 증명하는 통화 기록들, 그리고 김민철의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상 속에는 사고 직전, 박우진과 김영철의 부하들이 김민철의 차량에 접근하여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김영철의 부하들이 김민철의 차량 블랙박스를 파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박우진과 김영철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현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한 희열이 스쳐 지나갔다. 수미는 눈물을 흘렸다. 은미 씨,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그때 현준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옛 정보원이었다. 정보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김영철과 박우진이 최은미에게 오늘 밤 모든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서명 후에는 최은미와 민준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아예 없애버릴 계획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다. 오늘 밤이요. 그럼 은미 씨와 민준이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수민이 외쳤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지금 당장 김민준 씨와 최은미 씨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그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현주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 경찰서가 아닌 과거 그와 함께 일했던 강력반 팀장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다. 그는 그 팀장이라면 김영철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증거를 복사하고 최은미의 녹음기와 쪽지들 그리고 새로운 USB에 담긴 영상과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아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현주는 자신의 옛 동료이자 강력반 팀장인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은 현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강 형사, 이게 정말입니까? 김영철이라면 우리도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거물인데 증거는 확실합니다. 팀장님, 이대로 두면 최은미 씨와 김민주는 죽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현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강 형사,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김영철과 박우진을 잡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현주는 김 팀장에게 민준의 집 주소와 함께 자신들이 숨어있는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신당부했다. 김 팀장님, 박우진은 매우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자비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김 팀장은 걱정 마십시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수민과 현주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민준과 최은미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창문 밖으로 민준의 집을 응시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마치 모든 악몽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그때 별이가 수민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녀석은 창고 문을 향해 코를 들이밀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수민은 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경고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현준도 별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은미의 녹음기와 쪽지, 그리고 김민철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는 수민과 현준의 손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지만 동시에 그들의 어깨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얹어졌다. 민준과 최은미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박우진과 흥룡파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현주는 김 팀장에게 전화한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실패가 다시 반복될까봐 초조했다. 민준의 그림에 담긴 도와주세요
라는 글자는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이를 지켜내리라.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수민은 불안감에 떨면서도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절박한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때 별이가 갑자기 창고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은 경계심으로 빛났다. 현주는 즉시 몸을 숨기라는 신호를 보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였다. 박우진의 부하들인 것이 분명했다. 젠장. 벌써 눈치챈 건가 현준이 이를 갈았다. 그들은 창고 안쪽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 뒤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인기척을 살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창고 내부를 비추며 수민과 현준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는데 젠장. 김영철 보스가 당장 찾아오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창고 안을 뒤졌다. 수민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별이는 그녀의 품속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현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다. 그들은 완벽하게 숨어 있었지만 들킬 위험은 언제든 존재했다. 남자들은 수민과 현준이 숨어있는 캐비닛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현준은 별이를 꽉 안고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별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캐비닛 뒤에서 뛰쳐나와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개의 등장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개새끼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 틈을 타 현주는 수민의 손을 잡고 창고 반대편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현주는 힘껏 창문을 밀어 열었다. 빨리 이쪽으로 나가야 해. 수민은 재빨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뒤이어 현준이 별이를 안고 창문을 넘었다. 그들이 창고 밖으로 나오자 남자들이 뒤늦게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저기다 잡아. 현준은 수민의 손을 잡고 무작정 달렸다. 창고 뒤편은 잡초가 무성한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발이 엉키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별이는 그들의 앞을 내달리며 익숙한 듯 숲길을 안내했다. 녀석은 마치 이 숲의 지리를 꿰뚫고 있는 듯했다. 숲길을 한참 달리던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 팀장이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현주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차 소리에 남자들은 당황한 듯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경찰들이 창고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형사 어디 있습니까? 현주는 소리쳤다. 김 팀장님, 여기입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쪽에 도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김 팀장은 즉시 부하들에게 숲속으로 도주하는 박우진의 부하들을 추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수민과 현준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강 형사, 이수민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김 팀장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현준은 봉투에 담긴 증거물들을 김 팀장에게 건넸다. 팀장님,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최은미 씨의 녹음기와 쪽지, 그리고 박우진이 김민철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 영상까지요. 박우진과 흑룡파 두목 김영철이 이 사건의 배후입니다. 지금 당장 김민준과
최은미 씨를 구해야 합니다. 박우진이 오늘 밤 그들을 해치려 할 겁니다. 김 팀장은 증거물들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엄청난 일이었다니. 알겠습니다. 강 형사,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민준이네 집으로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두 분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수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를 혼자 둘 수 없어요. 현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의 집 내부 구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입 작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김 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무모한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경찰 차량 여러 대가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준의 집 앞에 도착하자 집 안에서는 희미하게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박우진이 최은미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즉시 특공대를 투입하여 민준의 집으로 진입했다. 현주는 김 팀장과 함께 경찰 뒤를 따랐다. 수민은 별이를 품에 안고 발을 동동 굴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박우진이 최은미의 목을 조르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다. 민준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다. 별이는 경찰들이 진입하는 순간부터 맹렬하게 지저대며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박우진 꼼짝 마라. 너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한다. 김 팀장이 소리쳤다. 박우진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여 최은미를 놓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거실에 있던 칼을 움켜쥐고 민준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 민준이에게 손대지 마라. 최은미가 소리쳤다. 그 순간 현준이 박우진의 뒤를 덮쳐 그를 제압했다. 현준은 과거 탐정 시절 연마했던 격투 기술을 활용하여 박우진을 단숨에 제압했다. 박우진은 현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김 팀장과 경찰들이 즉시 박우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현준, 네가 감히. 박우진은 증오에 찬 눈빛으로 현준을 노려보았다. 네 죄는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박우진. 현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민은 민준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아주었다. 민준은 수민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민준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왔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수민은 민준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별이는 민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안도하는 듯 했다. 최은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폭력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악몽에서 벗어난 듯 평온해 보였다. 의료진이 도착하여 최은미를 병원으로 옮겼다. 집 안곳곳을 수색하던 경찰은 박우진이 숨겨놓았던 또 다른 증거물들을 발견했다. 김민철의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던 서류들, 그리고 흑룡파와 관련된 은밀한 거래 내역들이었다. 모든 증거는 박우진과 흑룡파 김영철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김 팀장은 현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 형사, 자네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네. 정말 고맙네. 현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로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듯했다. 수민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집을 둘러보았다. 부서진 가구들, 찢겨진 흔적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이곳은 민준에게 악몽의 공간이었다. 수민은 민준에게 잠시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별이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날 밤 수민의 집에서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별이는 민준의 침대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그를 지켰다. 수민은 민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그림 속에 담긴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 이제는 고맙습니다라는 감사로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아이의 용기 있는 그림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경찰의 신속한 개입으로 박우진과 그 일당은 체포되었고 민준과 최은미는 지옥 같았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수민의 집에서 밤을 보낸 민준은 오랜만에 단잠을 잤다. 별이는 민준의 침대 발치에서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그를 지켰다. 수민은 잠든 민준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에서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민준과 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최은미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다. 최은미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심한 폭행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멍자국이 선명했다. 수민은 최은미의 병실 문을 열고 민준과 함께 들어섰다. 민준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외치며 침대 위로 달려들었다. 최은미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을 떴고 민준을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별이도 침대 옆에 다가가 최은미의 손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다. 민준아, 엄마 아들. 최은미는 아들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없이 울었다. 수민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현주는 병실 문 밖에서 그들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희미한 눈물이 고였다. 최은미는 민준을 안고 한참을 울다가 수민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끝까지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은미 씨 많이 힘드셨죠? 수민은 최은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최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박우진이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도박 빚이 많다고 하면서 민준이 아빠가 남긴 유산을 노렸어요. 그리고 제가 반대하니까 저와 민준이를 폭행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항할 때마다 민준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굴하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끔찍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했다. 선생님, 민준이 아빠는 박우진에게 살해당했어요. 제가 이 녹음기와 증거들을 숨겨놓은 건 혹시 제가 잘못되더라도 민준이가 나중에 이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서였어요. 최은미는 수민에게 지난밤 창고에 숨겨놓았던 증거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민은 이미 현준과 함께 그 증거물들을 찾아냈고 경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때 현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최은미는 현준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준 오빠, 은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현준은 최은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의 회한과 깊은 이해가 교차했다. 현주는 최은미의 오빠인 강구진과 친구였다. 강구진은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현주는 그 이후 최은미와 연락이 끊겼던 것이었다. 그는 최은미가 박우진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쁜 탐정 일과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오랜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은미는 경찰 조사에서 박우진이 김민철을 살해한 모든 과정과 흑룡파 김영철과의 연루된 사실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녀의 증언과 현준이 찾아낸 증거물들이 더해져 박우진과 김영철 일당의 죄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흑룡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뿌리 뽑히게 되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최은미는 오랜만에 민준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다. 병원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그들은 최은미에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최은미는 민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었다. 수민과 현준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고 최상호 기자가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이들은 피해자입니다. 더 이상의 취재는 인권 침해입니다. 최 기자의 도움으로 그들은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무사히 병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현주는 최은미와 민준이 당분간 지낼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그곳에서 최은미와 민준은 심신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별이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수미는 민준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엄마와 함께 평온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수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감사함이 가득했다. 민준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도 돼. 수민은 민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과 최은미, 그리고 별이가 탄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수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다. 한 아이의 작은 그림에서 시작된 일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구원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주는 수민의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와 끈기, 모든 것이요. 수민은 현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현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현준 씨 덕분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오고 갔다. 현준은 수민의 용기와 민준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보며 그녀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다. 수민 역시 현준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정의감을 발견하며 그에게 이끌렸다. 그들은 함께 민준의 유치원으로 돌아갔다. 유치원 복도에는 민준이 그렸던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자는 이제 더 이상 슬프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한 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수민은 그림을 떼어내어 자신의 교실 한쪽 벽에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이 그림은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이었다. 현주는 탐정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그는 수민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수민은 진심으로 현준의 결정을 응원했다. 해가 저물고 노을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였다.
수민과 현주는 유치원 마당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깨는 나란히 맞닿아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포개져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기대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순간이었다. 박우진과 흑룡파의 수장이자 실제 배후였던 김영철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최은미의 용기 있는 진술과 강현준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은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회 전체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김영철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법률팀을 고용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했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민은 민준과 최은미가 시골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현준과 함께 여러 가지를 도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꾸준히 편지를 쓰고 그림을 보내며 아이의 심리회복을 도왔다. 민준은 점차 밝은 미소를 되찾았고 별이와 함께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최은미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박우진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기쁨으로 서서히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나갔다. 현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탐정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첫 의뢰는 김영철의 숨겨진 비자금과 불법 행위를 더 깊이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정보원들을 다시 만나고 김영철 조직의 내부 구조와 약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김영철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마약 조직과 연계하여 거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으며 불법 무기 밀수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현준은 파악했다. 하지만 김영철은 현준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현준과 수민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수민은 유치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낯선 차량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현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현준은 김영철이 본격적으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영철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강제로 열리고 김영철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준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자료들을 빼앗으려 했다. 현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간신히 몸을 피하며 자료들을 보호하려 애썼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몸 곳곳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다. 이 빌어먹을 자식 어딜 감히 회장님께 대들어. 부하들이 현준을 발로 차며 조롱했다. 현준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자료를 움켜쥐었다. 그때 사무실 문 밖에서 맹렬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별이었다. 별이는 녀석의 비상한 후각으로 현준의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별이는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며 그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이 개새끼가 감히 어디서 남자들이 별이를 발로 차려 했지만 별이는 민첩하게 몸을 피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교란시켰다. 별이의 활약 덕분에 현준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움켜쥐고 남자들에게 맞섰다. 하지만 그들은 현준의 자료를 빼앗기 위해 더욱 거칠게 달려들었다. 현준은 코너에 몰렸고 자료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수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현준이 위험에 처했다는 직감에 무작정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안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피투성이가 된 현준, 그를 둘러싼 건장한 남자들, 그리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별이. 현준 씨. 수미는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남자들을 막아서려는 듯 현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위험해요. 당장 나가요. 현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수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현준의 손에서 떨어져 나온 USB를 재빨리 주워들었다. 남자들은 수민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민준과 최은미, 그리고 현준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USB를 품에 숨기고 남자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때 배웠던 민첩성과 임기응변으로 남자들의 공격을 피하며 사무실 밖으로 도망쳤다. 저 여자를 잡아 USB를 빼앗아 남자들이 소리치며 수민의 뒤를 쫓았다. 수민은 밤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별이가 수민의 옆으로 달려와 그녀의 앞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마치 수민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듯 복잡한 골목길 사이로 그녀를 이끌었다. 수민은 별이를 따라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지하 주차장이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들은 그녀를 놓쳤는지 주차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다른 곳으로 향했다. 수민은 안도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은 USB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현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휴대폰은 이미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되뇌었다. 왜 그녀가 이토록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은 민준의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수미는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김영철이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박우진이 쓸모없는 놈, 결국 내 발목을 잡는군. 하지만 걱정 마라. 모든 증거는 내가 다 없애버렸다. 더 이상 내게 불리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재판은 우리가 이긴다. 김영철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여유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수미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영철이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그럼 현준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 USB는 과연 어떤 증거일까? 그녀는 USB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김영철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김영철이 주차장을 떠난 후 수미는 다시 현준에게 연락하려 했다. 그때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검은색 차량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박우진의 부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미는 다시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렸다. 그녀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김영철은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했다. 하지만 현준이 가진 이 USB는 대체 무엇일까? 혹시 김영철도 모르는, 혹은 김영철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수미는 달리는 와중에도 USB를 품에 단단히 안았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김영철은 그녀가 가진 USB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홀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상호 기자가 현준의 사무실 상황을 듣고 경찰에 연락한 것이 분명했다. 수민은 경찰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반드시 이 USB를 경찰에게 전달해야 했다. 그것이 민준과 최은미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자 김민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민은 숨을 헐떡이며 경찰차를 향해 뛰어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 최은미의 간절한 목소리. 현준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별이의 충성심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수민은 밤거리에서 자신을 쫓는 박우진의 부하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의 손에는 김영철도 알지 못하는, 혹은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과 같았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다. 숨을 헐떡이며 코너를 돌자 번쩍이는 경찰차 불빛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김 팀장과 경찰들이 현준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을 듣고 출동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차를 향해 뛰어갔다. 박우진의 부하들은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뒤를 바짝 쫓아왔다. 선생님, 여기입니다. 김 팀장이 수민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수민은 경찰차 앞에 쓰러지듯 도착했다. 김 팀장님,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USB를 김 팀장에게 건넸다. 박우진의 부하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음을 직감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즉시 도주하는 부하들을 추격했다. 김 팀장은 수민에게서 건네받은 USB를 확인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는 USB를 자신의 휴대용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놀랍게도 김영철이 해외 마약 조직과 불법 무기 밀수에 연루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은밀한 비자금 조성 내역과 로비 명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영철이 과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증거들이었다. 김민철의 살해 지시도 그중 하나였다. 이 증거들은 박우진이 김영철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이건 김영철이 모른다고 생각했던 핵심 증거입니다. 현준이 뒤늦게 도착하여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영철은 박우진을 시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박우진은 김영철의 뒤통수를 칠 계획으로 이 핵심 증거들을 따로 빼돌렸던 겁니다. 박우진 이 자식, 김영철까지 배신하려 했단 말인가? 김 팀장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박우진은 김영철에게 버림받을 것을 예상하고 최후의 보루로 이 증거들을 숨겨놓았던 겁니다. 그가 최은미 씨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협박하며 작성하도록 했던 위조 유언장 관련 서류들도 모두 이 USB 안에 있었습니다. 수민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박우진이 김영철의 감시를 피해 몰래 USB를 숨겨놓았고 자신이 죽더라도 이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박우진은 비록 악인이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 USB는 최은미가 숨긴 것이 아닌 박우진이 숨겨놓았던 것이었다.
최은미는 박우진이 숨겨놓은 녹음기와 쪽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증거가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창고에 자신의 증거물을 숨겨놓았던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진실의 실타래가 비로소 풀렸다. 김 팀장은 즉시 강력반 전원에게 비상 소집을 내렸다. 김영철의 은신처를 급습한다. 이 증거를 토대로 모든 관련자를 체포한다. 경찰차들이 밤거리를 가르며 김영철의 은신처로 향했다. 현준도 김 팀장과 함께 출동했다. 수민은 현준이 위험할까봐 걱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결의를 읽고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는 말을 전했다. 김영철의 은신처는 겉으로는 평범한 고급 빌라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시설과 수많은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준의 정보를 토대로 빈틈을 파고들어 신속하게 진입했다. 김영철은 경찰의 급습에 당황하여 저항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와 함께 그의 핵심 부하들도 모두 체포되었고 흑룡파는 뿌리째 뽑히게 되었다. 이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일제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5세 아이의 그림 한 장이 거대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다. 어린아이의 SOS 신호가 정의를 구현했다. 헤드라인은 이 사건의 충격적인 반전과 의미를 강조했다. 시민들은 한 아이의 용기 있는 그림과 이수민 선생님, 강현준 탐정의 끈기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에 환호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우진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김영철의 지시를 받고 김민철을 살해했으며 최은미와 민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김영철에게 버림받을 것을 예상하고 김영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몰래 빼돌려 숨겨왔다고 진술했다. 그의 증언과 현준이 찾아낸 증거물들이 더해져 김영철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박우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최은미는 시골 마을에서 평온한 삶을 되찾았다. 민준은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고 최은미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다. 별이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민준의 그림 속 도와주세요라는 글자가 이제는 행복해요라는 말로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미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전념했다. 그녀는 민준의 그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었다. 그녀의 교실에는 민준이 보낸 밝은 미소의 사진과 함께 도와주세요 라는 글자가 적힌 민준의 첫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었다. 현주는 탐정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어둠 속의 파수꾼으로 불렸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의 트라우마는 치유되었고 그의 삶은 다시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수민과 현준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여정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해갔다. 그들은 주말마다 시골 마을을 찾아 민준과 최은미 그리고 별이를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나누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수민과 현주는 민준과 최은미 그리고 별이와 함께 강계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별이와 함께 강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최은미는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수미는 현준의 어깨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갔고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이 모든 것은 한 아이의 작은 외침, 도와주세요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